자, 오늘은 이제 지구에서니까 지구에서 이제 범위를 좀 더 좁혀가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인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인가? 지난 시간에는 왜 지구가 주인공인가? 그게 이해가 되면은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고, 또 외계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창조의 섭리, 이 진리의 도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촌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구촌 중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주인공인가? 이제 우리 성경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의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왔고, 또 그 역사가 이 성경 역사의 또 주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도 유대인들이 온 세계의 각 분야별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마지막 때의 역사의 주인공은 어딘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도다 그러면 또 진리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최종적인 진리를 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산에 가서 뭐 돌을 닦는다, 또는 뭐 입신수도를 한다, 또 뭐 명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비단 개인적인 어떤 수양을 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개인적인 수양은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도 이 도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수도의 목적이 뭔지, 수행의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도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최종적인 최고의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진리가 있다면, 또 그리고 그 진리의 원리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그러한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그냥 우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정밀한 설계와 계획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마지막 이 구원 역사, 마지막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정밀한 설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잘 새겨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뭐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개괄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왜 대한민국인가? 이 지구촌 넓은 천지에서 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풍수. 우리는 뭐 풍수를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양론, 음양오행, 이런 입장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역사적인, 또 혈통적인, 또 언어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풍수라 그러면 뭐 집터를 본다든지 묘터를 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국가를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뭐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한양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또 왕궁을 어디다가 왕궁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풍수를 가지고 이제 다 설정을 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경복궁이 있는 저 위치, 또 그 옆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자, 그러한 위치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다 배치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입장, 이 나라, 이 땅 덩어리가 또 이런 풍수가들이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조금 저는 뭐 깊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유튜브 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이런 부분은 타치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보니까 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마지막 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가 보니까 청와대 터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글들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이 터라는, 풍수라는 이 터의 기운이라는 거, 옛날에 사람들은 다 묘자리, 지금도 뭐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다가 막 쇠말뚝을 막 1800개를 꽂아놨대. 그것도 뽑는다고 난리를 치고 촬영해가 또 유튜브 올리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풍수, 뭐 관상이라든지 뭐 풍수라든지 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자체란 말이에요. 아무리 터가 세고 뭐 해도 인간의 기보다 더 강한 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기를 그만큼 키워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에 눌리는 거죠. 그런 기운에 눌리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기들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면 그런 어떤 미신적인 또는 풍수적인 이런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입장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이 가진 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전제로 해가지고 풍수라 그러면 이제 방위를 보는 거거든요. 동서남북 이렇게 방위를 보는데, 이제 요 가운데 이제 터가 이제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산세가 있어가지고 요걸 잘 보호해 준다는 거죠. 청와대 같으면 요 뒤에 뭐 북왕산이니 인왕산이니 요 남산타워 있죠. 그 남산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그 한양 궁전터, 경복궁의 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좌청룡이라고 해요. 좌청, 이런 말 들어봤죠? 좌청룡. 얘는 우, 백호, 북, 현무, 예? 남, 이런 말은 좌청룡 우백호까지만 들어봤죠? 남주작이라 그래. 남주작. 현무는 거북이를 상징하고, 이 주작은 새, 봉황새에 해당되는 그런 새를 상징하는 거예요. 청룡, 용이고, 백호, 호랑이고, 이 네 개의 기운들이 보호하고 있는 터니까 좋은 터라는 그런 이제 그런 기본 베이스 하에서 이제 이렇게 풍수를 보는 겁니다. 몇 자리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산세가 이렇게 보이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땅덩어리를 이제 명당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묘자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 구도의 풍수를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라는 땅덩어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북풍을 막아주는 거죠. 예? 북풍을 막아주고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오는 기운을 다 막아준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산세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여기 가운데 있다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북쪽은 시베리아 벌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는 이 대륙, 만주 벌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몽골, 시베리아 이런 쪽,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이제 연상을 해보시면 이쪽 거대한 우리 땅덩어리를 배경으로 한 배후 땅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에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일본이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1년에 태풍이 한 20개씩 지나가요. 우리는 요 근래에는 태풍이 없죠. 요 3, 4년 어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아예 없어요. 그래도 일본 땅덩어리에는 최소한 10개, 많으면 20개까지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파제처럼 막아주고 있는 게 지금 일본 땅덩어리죠. 오른쪽에는 중국 대륙이 보호를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제주도를 비롯해가지고 저 뭐 대만이며 필리핀이며 인도네시아며 그 다음에 크게는 이 호주까지 해가지고 이 남주작 세력들을 이렇게 거대한 주작 세력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있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으로 중국이며 미국이며 일본이며 이쪽 러시아며 이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호시탐탐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옛날 임진왜란이며 이런 것부터 해서 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륙을 나갈 수도 있고 해양으로 나갈 수도 있는 아주 요지라는 거죠. 요지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풍수적인 입장에서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딱 센터에 딱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코어라 그래, 코어. 이게 고려다, 이 고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 지리적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적인 중심 국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풍수를 숭배하고 음양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우리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중심이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풍수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아주 재밌는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도 풍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북한은 아주 공산체 치하에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 우리 남한은 그냥 자유가 분방해가 지하고 싶은 거, 지 생각할 거 마음대로 막 하면서 온갖 사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들떠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풍수가들이 풀어가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풍수적인 입장에서도 아주 우리나라는 요지 중에 요지. 우린 풍수가 모르니까 풍수가들이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아주 이 지구촌 중에서 요지 중에 요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사상. 자, 음양사상이라 그러면은 음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이 태극마크단 말이에요.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이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이 다 음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남녀, 암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물리적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빛과 어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상적으로는 뭐 선과 악, 강, 약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음양으로 대비를 이제 확장을 시켜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 암수가 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이제 대표적인 음양의 상징적인 용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낮 아니에요. 태양이지요. 태양이 있는 곳이 빛이고 낮이고, 달, 어두움이 있는 곳이 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도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양이고, 여기가 음이면,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낮과 밤이라는 것밖에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가 뜨고 난 뒤에 낮, 해가 지고 난 뒤에 밤, 이렇게 두 개밖에 나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한약 우리 태양인 이재마 드라마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음양만 가지고는 이 약효를 처방을 해도 이 치료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병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효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약효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웬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게 양 중에서도 강한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고 음 중에서도 강한 음이 있고 약한 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포함해서 사상이다. 이 사상. 음양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세히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강약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체질로 구분해 가지고 사상 체질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밤이단 말이에요. 밤의 극대화. 밤의 극대화고 여기는 낮의 극대화인데 이 밤의 극대화가 되는 이 시간에 또 낮이 시작되고 낮의 극대화되는 시간에 또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낮 12시가 되고 여기는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 12시 같으면 이제 한참 새벽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입하는 시간이잖아요. 야행성들은 12시면 초저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밤 12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낮 12시 같으면 해질라 그러면 얼마나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상적으로도 아주 이게 재미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밤 12시가 되어서 이제 낮이 빛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빛이 너무 미약한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빛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데 이 시간쯤 되면 이제 6시쯤 되면 동이 튼다 이거죠. 예? 여기 이제 소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 태양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소음이 되고 여기는 태음이 되겠죠. 태다는 말은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빛이 작은 빛이다 이거죠. 여기 사상체질이다 말이에요. 사상체질.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네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놓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밤 12시고 여기가 아침 6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낮 12시야. 그러면 시간을 네 등분으로 해가지고 하면 야, 아침 시간에 밥 먹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아침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6시, 동틀 때 만나자 이러면 시간이 이렇게 너무 범위가 커지면은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나눈 거야. 12등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빛이 시작되는데 아주 약한 빛이 이제 점점 시작되는 여기는 새벽 1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 4시, 5시, 6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6시간이 지나가서 12시가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24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시간이 한 단위가 되면은 12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24시간으로 나누면은 이제 요렇게 1시간, 2시간 해서 여기에 6시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시간으로도 요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체질도 요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지요. 사상체질뿐만 아니라 10 이상 체질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이제 12덩어리가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또 12등분 해가지고 또 분석할 수도 있겠죠.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나타내면 요걸 푸른색이라 그래요. 푸른색. 청색. 예? 그 다음에 여기를 가장 열이 많은 시간이니까 색깔로 치면 무슨 색깔? 빨간색이겠죠? 붉은색.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지는 시간이야. 색깔로 뭘로 하면 좋을까요? 추측을 해보세요. 여기는 아시겠죠? 제일 검은 시간에. 예? 여기는 흑색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흰색이야, 흰색. 이런 뭐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이 음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상식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토 그래서 요거는 황색 이렇게 여기 이제 오방색 이런 말 하죠. 오방색, 오곡밥, 오방색 이제 이런 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오장육부도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하고 모든 음식들도 이런 것과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 성질머리도 이것과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 동양 사상의 모든 정신적인 것부터 육체적인 것, 우리 식물이며 이 물질 세계까지도 다 이 음양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뭐 더 이상 가봤자 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인가 그럴 때 자, 이 음양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이 어둠이 지나가는 거다 말이죠. 이제 선천이라 그러고, 이게 후천이라 이런 말을 해요.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시일 그러고, 일종무종일, 이렇게죠.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격변을 겪고 있는데, 이 격변의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격변의 시간대에. 그럼 여기가 방위로 치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고, 원래는 우리가 인식하는 방향은 여기가 북쪽이라 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뜨거운 시간이야. 그럼 계절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여름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름이고 북쪽이고 아니 남쪽이고 그리고 이쪽은 겨울이고 그리고 북쪽이다 이거예요. 북쪽. 방위로 치면 북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가 동쪽이라고요? 해가 뜨는 시간이 동쪽이야. 그 요거는 계절로 치면 봄이야. 내가 뒤죽박죽 이야기하니까 유튜브로 다시 찬찬히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놓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막 요것만 가지고 지금 하루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본다면 우리나라라는 이 땅덩어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방위로 놓고 본다면 어디쯤이라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여기는 밤이 끝나는 거, 일종무종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가 오는데 이건 이제 영원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12띠 있죠? 띠를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자가 뭔 띠인지 아세요? 예? 예, 쥐띠. 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자는 쥐띠라 그랬죠. 축은 소띠야. 요건 범띠야. 요건 토끼띠야. 그러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띠가 무슨 띠라야 가장 음양사상에 맞는 띠일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소띠이죠.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 이걸 방위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기가 아까 동쪽이라 그랬죠. 여기가 북쪽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무슨 방위예요? 여러분 뭐 동남풍, 서북풍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시작하는 그 시간이다 말이야. 빛이 시작하는 시간이고 빛이 시작되는 지정학적인 위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햇빛이 뜨는 시작점이죠. 뭐 섬나라로 치면 저 태평양의 그 날짜 변경선 중심에 섬나라도 있지만 이제 대륙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단 말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이니까 빼놓고 보고 대륙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위치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쪽 방위로 치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니까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북동쪽. 북동쪽, 동북.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겨울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여기가 북서풍이네.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남서풍, 그 다음에 남동풍, 북동풍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북동쪽이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동북아시아라 그래. 동북아시아. 예? 동남아시아가 있고 서남아시아가 있고. 연간아마 해외여행도 좀 다니세요. 우리나라는 동북아, 예? 동북아, 극동지역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게 동북 쪽이고 빛이 시작되는 위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이쪽 지역에서 빛이 시작되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무슨 띠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띠 아니면 범띠가 되겠죠. 시작은 소띠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띠에 대칭되는 위치가 여기 무슨 띠겠어요? 예? 양띠야. 뭐 여러분들은 뭐 하도 거룩하게 살아가 띠는 잘 모르죠. 그 예수님이 무슨 띠일까?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이 낮이라 정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정오는 말띠야, 말띠. 말띠인데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입장에서 보면 첫 위치에 해당되는 띠가 양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띠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뭐 어린 양 예수님 이런 말도 우리가 늘 썼지만 예수님은 양에 관련된 인물이고 여기에 관련된 인물은 소에 대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방위로 보면은 북동이다. 동북의 방위에서 빛이 시작되는 것이 음양의 이치로도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많이 유튜브를 많이 뒤져봤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더라고. 자, 그러면 음량으로 봐도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왜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가? 자,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고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마고성 또는 마고신에 대한 이야기의 전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환단곡이나 그 다음에 이것은 부도지라는 책에 그냥 유일해. 기록상으로는 마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도지라는 책이 유일합니다. 신라시대에 뭐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 이 책에서 이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데, 이 환단고기 이야기도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계에서는 이게 그냥 위서다,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책이다, 가짜 책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버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도지도 역사성을 어떻게 확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충되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한 위치가 사실이지만, 근데 왜 이게 부정할 수 없느냐 하면요, 이 당군조선의 이야기와 마고신에 대한 이야기, 이 전설이 전설인지 신화인지 모르지만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상식처럼 우리나라는 다 잊고 사는데, 우리는 지금 당군조선도 신화로 치부하고 말아버리는데,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뭐 이렇게 이름만 아는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에 해당되는 이 나라들은 이 역사를 아주 자기 민족의 고대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가 이 고조선, 우리는 고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고조선을 인식하는 것보다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고조선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이건 국가적인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자기들의 정사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만 마고 할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걸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김정민이라는 사람,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여기 중앙아시아에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서 국제관계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고조선 역사나 이 마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앙아시아 쪽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의 족보까지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책에, 족보서에다가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이 역사를 실질적인 역사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황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름들, 이 12황국에 사용되어졌던 이 이름들도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명으로 지금도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명이. 우리는 그냥 역사 교과서에 당군은 뭐 곰하고 호랑이하고 쑥하고 마늘 먹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온 게 당군이다, 이런 식의 신화를 생각하고 그냥 우리도 무시하고 살은 거죠.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걸 뒤져보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아주 정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거나 기념물 같은 거나 박물관 같은 거나 이런데 이런 유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까 동서남북의 동쪽은 청색, 북쪽은 붉은색, 그 남쪽은 흑색, 그 다음에 백색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마고성에 네 성씨가 있었죠. 황궁씨, 백소씨, 흑소씨, 청궁씨 있잖아요. 그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이 중앙아시아 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뭐라 그래요? 파미르 고원 중심으로 티베트 지역이며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는 헝가리 있는 데까지 거대한 지역을 이 12황국 남북이 뭐 5만리고 동서가 2만리라 2만리라 그러면요 2만리는 8,000km예요. 8,000km. 5만리면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 2만 킬로면 지구의 반이 북극부터 남극까지를 다 쳤을 때 2만 킬로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대한 지역을 커버했던 게 이 12황국이라는 이 연방제 국가인 거예요. 연방제 국가인데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시베리아 이쪽 끝에서부터 저 유럽의 헝가리 지역 이 지역까지를 다 망라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12황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대한 지역에서 우리 한민족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길래 왜 하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 해야 되냐 이거죠. 12황국이라면 세계에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럼 어느 민족이 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 민족이 그 역사에 핵을 이어받는 민족이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여기에는 아주 혈통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황국이라는 이 마고성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마고성에서 쫓겨나서 다시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고성에서 쫓겨나와서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런 정신적인 또는 사상적인 유전자가 있는 혈통이라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김정민 박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왜 흰옷을 입었느냐? 백이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왜 흰옷을 입었느냐? 물감이 없어가지고 우리 옷에 색을 입히는 걸 뭐래? 염색 기술이 없거나 물감이 없어가지고 흰 거 입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막 폄훼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이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브라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에 여기가 브라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라 그랬죠.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여기 12황국들이 있다면 다른 황국들은 이 귀족 계급이나 아니면은 상인 계급이나 농민 계급이나 이런 쪽의 계급일 수 있는 거고 귀족 계급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민족은 제사장 계급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 그래서 종교 의식을 행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계속 흰 옷 나오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준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었다. 그 세마포가 이게 마자가 이 세마포 마자야. 예? 이 마고성 할 때 이 마가 마고 할매를 할 때 이 마 시어머니 고자에다가 이 세마포 마자인 거예요. 왜 하고 많은 할매들 이름 붙일 게 많이 있을 텐데 왜 세마포를 짜는 직녀라. 직녀 알죠? 직녀 신랑이 누구예요? 견우와 직녀죠. 그러니까 견우는 뭘 치는 사람이라? 예, 또 소지요. 그러니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옷을 입는다. 계시록에도 뭐 24장로들이 뭐 흰옷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흰옷은 제사장 계급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정신적인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이 여기 귀족이나 이 왕족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막 전쟁도 불사하고 막 사상도 바꿀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사상을 중시하는 계급이단 말인 거예요. 신앙 정신을 지키는 우리 뭐 불교의 뭐 이차돈 이런 사람 알잖아요.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정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계급은 이쪽 계급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쪽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유전자 속 깊이 너무 막 오래돼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묻혀져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혈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가 이렇게 왕성한 거야. 종교 사업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종교 사업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좌파 우파도 사실은 종교야. 사상적인 거란 말이야. 사상적인 거. 그러다가 뭐 온갖 이단 사이비 종류들 막 예수란 예수는 다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다 나오고 막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성이 너무나 넘치니까 막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이 나오면 그 참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혈통적인 이 종교성, 이 신을 찾는 것, 이런 정신들을 다시 일깨워가지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쫙 빨아 다시 들이면 우리의 민족 정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듯이 우리는 경제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 같은 거는 뭐 이미 서양에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일본도 뭐 반도체 뭐 부품 들어오는 걸 이제 앞으로 수출을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자꾸만 코너로 몰려가고 있죠. 우리의 성부처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 정신 세계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이렇게 열 걸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속에 이런 유전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어디다가 올인을 해야 앞으로 빛을 볼 건지 깊이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걸 한번 볼까요? 언어적인 거. 야, 여러분들 이제 한문도 뭐 동이족 언어다 이런 이야기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막 그런 용어들은 글들은 너무 많으니까 뭐 공자며 석가며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이족이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충분히. 왜? 12황국이라는 걸로 연결시키면 다 우리 동이족이고 황국의 후손들이고 다 한 혈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들도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유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를 뭐 나는 뭐 어학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 1, 2, 3, 4 1, 2, 3, 4 예, 이런은 뭐예요? 있지, 니, 상, 시 이러죠. 이하는 생략입니다. 여기는 중국어는 이, 얼, 쌍, 스 이러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 발음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나라 발음이 중심이 되어서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저거가 중심이라고 말을 하려면 여기서 1위로 나오고 1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음이 이쪽에서는 이쪽은 거리가 멀어. 변화가 되려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하고 있지 하고 여기서 가까운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체리가 나한테 배워가지고 저 가서 딴 데서 자기가 자기 발음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뒤져보세요. 뒤져가지고 뭐 숫자며 뭐 요일이며 이런 쉬운 것부터 한번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 발음들이 우리나라 발음이 중심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됐지 여기서 이쪽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징검다리로 치면 막 한 5계단을 뛰어넘어야 되는 과정이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한문을 조금 볼까요? 한문을 조금 보면은 자, 한문을 보면 십자가 우리 열십자죠. 열십자고 이 절만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기아 자동차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붙이면 그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거라고 치면 요거는 불교이고 요거는 유교의 대표적인 글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가운데 십자가죠. 여기도 십자가예요. 여기 십자가야. 이 절만자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절만자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두 칠성이 밤새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잖아요. 북두 칠성이 한 바퀴를 뺑 도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붙이면은 이게 밭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이 밭전자는요, 한문을 이제 상형문자라고 할 때 이제 어디서 따왔냐 할 때 이 밭전자는 학문의 이제 고유적인 사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어떤 낙원,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한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룩한 성 동서남북으로 문이 몇 개씩 있더라? 예, 3개씩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가운데 길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면 또 우물정자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전설, 왕들의 전설 이런 데 보면 또 우물에서 뭐 알이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이 배선자는 8명의 입이 배를 탔다. 노아 방주에 8사람이 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것 이외에도 뭐 착할 선자, 아름다울 미자, 또 머리가 내가 나빠가지고 오를 의자, 오를 의자. 이 머리에 다 뭐가 있습니까? 양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 있는 글자로서 나쁜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양이냐 이거지. 그럼 이런 글자의 의미를 찾아갈 때도 궁극적으로는 다 성경으로 풀어가야만 이게 다 의미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금알금자도 나무 두 그루를 자세히 살펴보는 걸 금알금자로 쓴 거예요. 나무 두 그루가 뭐냐 이거 선악과와 생명나무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해놓은 그 글자를 이 성경에서 온 걸로 설명 안 하면 왜 금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무슨 글자냐 하면은 희생 희자예요. 희생 희자인데 이래서 넣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자세하게 이게 무슨 자예요? 소자지요.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양이지요. 그 다음에 요게 빼어날 수야. 요게 창과야, 창. 양과 소 중에 빼어난 놈을 골라서 창으로 찔러. 이게 희생희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소하고 양은 성경에서 희생제물이야. 희생제물이야. 그러니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뒤져봤을 때 이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글자들이 한문에는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걸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과 한자 이렇게 치보시면은 어떤 교수님이 이걸 쫙 풀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벌거벗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오더이자예요. 오더이. 예? 그 다음에 여기 과일이야. 나무지요. 나무 옷이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지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이 글자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왕자라든지 하늘과 땅과 인간의 도리를 다 통한 사람을 왕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춘자도 뭐냐면은 입춘대길 이런 이야기 하죠. 예?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날이 봄날이다. 예? 천지인이 한 사람의 육체에다가 다 완성되어서 임하게 되는 그 날이 봄날이다. 이게 봄날. 입춘대길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이 문자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이런 글자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동이족이라는 이 민족들에서는 이걸 다 사용을 해왔고, 그런데 이것을 또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딱 아구가 다 맞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을 신자도 볼까요? 사람의 말이죠.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 신자다.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가 가로되, 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짜 믿음의 씨앗이고 뿌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언어적인 입장으로도 우리말이 중심이다. 진시황이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없앤다고 책을 다 없앴잖아요. 유학자들 막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이렇게 다 없애버렸는데 못 없앤 게 뭐냐 하니까 서는 말을 못 없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책은 다 불태워 없애고 학자들은 다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없앴는데 서는 말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한문으로 이어져 가지고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는 시원의 역사를 이 글자 속에 우리가 쓰는 말들 속에 이미 묻어져서 보존되어 온 거예요. 뭐 일제시대 때 뭐 우리 역사를 다 없애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없애도 우리 말을 못 없앤 거야. 그래 뭐 창시 개명하고 이러고 말을 없애려고 했지. 그런데 딱 끊고 물러가고 다시 우리 역사가 펼쳐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들이 언어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재밌는 건 몇 가지만, 이제 영어 있죠,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 영어 때문에 난 고생 엄청 했는데, 영어도 아주 재밌게 우리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아주 영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영어의 발음이 우리말과 얼마나 유사한지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예? 뭐 설마 이것도 모를까? 선이죠. 선인데 발음 나는 이 사람들은 선으로 읽죠. 영어가 적혀있는 발음 그대로 적으면 뭐가 돼요? 손이 되죠. 1대 손, 2대 손 이럴 때. 그럼 또 똑같아, 안 똑같아? 자손이라는 의미가 똑같지요. 영어로 우리 alright 이러죠. 예? alright 이렇게. 뜻이 뭐예요? 예? alright 뜻이 뭐냐고. 뭔 이야기하면 alright 이래 하잖아요. 내가 발음이 안 좋나? 오케이. 우리말은 오라. 발음이 똑같아.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들 예? 기부 알겠지요? 기부 뜻도 똑같잖아. 뜻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개그 콘서트 할 때 개그 아니에요. 예? 우리말에 뭐겠어요? 개구장이 아니에요. 개구장이. 더 웃기는 이야기 해볼까요? 내가 떨린다. 이 앞에서 적으려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뜻이 뭐예요? 예? 뜻이 뭐예요? 뜻은 쉬워 엉터리야.
엉터리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세일이죠. 이거 발음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 너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솔로, 홀로. 그 뜻도 똑같아. 뜻도 똑같아. 네, 뜻도 똑같은 거예요. 시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 이래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아파, 요 시아파, 숫자파 이 말이에요. 시아파는 뭐냐 하면은 종교의 지도자를 혈통으로 개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가 시아파예요. 수니파는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 대표자로 이어가자 하는 게 수니파야. 그대로지요. 그대로지요. 에? 읽어봐요. 벌건디 아니야? 벌건디죠, 벌건디. 그럼 뜻이 뭐겠어요? 벌겋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뭐 이 외에도 뭐 산스크리트어니 버머니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갈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 언어적인 중심이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온 거지.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징기스칸 드라마를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보세요. 그 징기스칸 드라마를 보고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탱글이라 그러거든요. 신을 탱글이라 그래요. 당군이라는 말이거든요. 당군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장생신으로 번역을 하더라고. 영생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속에는 이런 신 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신, 장생신, 이게 탱거리, 단군 이런 게 다 같은 뜻으로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들이 쓰는 그런 용어 하나하나도 여기 문화 종교적인 이야기면 조금만 합시다. 우리가 쓰는 이 뭐 을을 지킨다. 을 빠진 놈, 얼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우리 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가 세네, 기가 약하네, 기가 살았네, 기가 죽었네, 기가 차서 죽겠네.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거 신명이 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뭐 풍류를 즐긴다. 풍류는 우리가 뭐 노랫가락 잘 부르는 놈, 산에 가서 놀러 잘 다니는 놈을 풍류를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을 탈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바람을 탈 줄 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은 아주 고도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는 일상생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물질 문명으로 완전히 처발려가지고 완전히 이 민족 정신이나 고유한
좋은 전통들이 지금 완전히 다 짓밟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일으키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 민족은 영원히 묻혀가지고 사라져버릴 민족이 되어버린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맛만 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탐문을 해 들어가 보면 왜 우리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은 정보는 인터넷 바다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은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올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잘 다듬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정신 문명의 세계가 올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